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현대 에쿠스 9형, 일명 가쿠스 2008년식 리무진 모델입니다. 2008년식이면 파이널 모델인데요. 2009년에 기존 가쿠스가 단종이 되고 2009년에 신형 에쿠스가 출시가 됐기 때문에 2008년형이 파이널 모델이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2008년이 현대차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과도기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즈음에 제네시스 브랜드가 런칭을 하고 제네시스 BH가 이제 출시가 되면서 후륜 구동 모델을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애매하게 있던 게 바로 전륜 구동형 가쿠스 모델이었거든요. 그 과도기에 잠시 끼어 있던 모델답게 나름대로 편의 장치를 제법 가지고 있습니다. HID 헤드램프, LED 브레이크 등, 메모리 시트, 이지 억세스, 운전석 이지 억세스라든가 통풍 시트, 이런 편의 장치에 기존 대형차에도 있었던 풀 오토 에어컨이라든지 슈퍼비전 클러스터, CD 체인저, DVD 체인저, 전 후방 모니터 이런 사양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차량은 되게 재밌는 부분이 지금 나오는 G80, G90 이런 차량들과는 다르게 운전석을 많이 배려하지 않게끔 설계가 된 게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핸들에 곡 넘김 버튼 자체가 없습니다. 곡을 넘기려면 오디오 패널에서 조작을 하든가 아니면 뒷좌석에 있는 VIP가 직접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자는 딱히 노래는 신경 쓰지 말고 운전이나 하라 그런 메시지로 개인적으로 읽혀졌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가격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뒷좌석 통풍 시트, 그러니까 2열 통풍 시트를 선택을 하면 1열에서는 통풍 시트를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뒷좌석에도 넣어주고 앞좌석에도 넣어주면 되는데, 이 당시에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뒷좌석에 통풍 시트를 선택하면 앞좌석은 열선 시트만 기능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도 이 당시에 출고된 대다수의 리무진들은 앞좌석 통풍 시트가 없는 차량이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작업을 많이들 하셨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차답게 CD 6장이 들어가는 6CD 체인저가 앞에 있고, 트렁크 쪽에 DVD 체인저 총 6장이 들어가는, 그래서 총 12장의 음악 CD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저번에 제가 타던 스팅어도 이 CD 플레이어가 없더라고요. CD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좀 신선하게 다가오는 면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앞좌석에는 특별히 언급할 만한 건 없고, 뒷좌석을 보시면 이 무드등이 있고, 그리고 전동으로 뒷좌석 등받이와 쿠션을 조절할 수 있는 리클라이너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뒷자리에는 발판을 뻗어서 충분한 휴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후면 햇빛 가리개가 자동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측면에 있는 햇빛 가리개는 수동으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특징이라면 필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캐빈 필터, 일반적인 에어컨 필터가 들어가고, 그리고 뒤쪽에 공기청정기 필터가 들어가고, 또 2열에 통풍 시트가 있는 경우에는 좌우 각각 통풍 시트 필터 총 4개의 필터가 이제 들어가서 이거를 교체하려면 이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행 관련해서는 일단 우선 시야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시야가 매우 좋습니다. 운전석에서 보이는 A필러에 가려지는 것들도 거의 없고, 앞유리가 각도가 많이 서 있어서 특별히 시야가 방해되는 것도 없이 넓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차는 소형이든 중형이든 대형이든 다 이제 심지어 G80을 타도 머리 헤드룸이 그렇게 남는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하는데, 이 당시 대형 세단들, 그러니까 체어맨이나 아니면 에쿠스 같은 차량들은 정통 세단 스타일을 취하다 보니까 앞좌석 뒷좌석 헤드룸이 상당히 넓어서 개방감을 마치 지금의 SUV를 타는 것 같은 개방감을 주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의 주행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일단 물침대 서스를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과속 방지 턱은 웬만하면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그런 서스이긴 한데,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고속에서 불안하지 않냐는 질문들을 가장 많이 받는데, 이게 승차감은 주관적인 거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불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CS 스포트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나름대로 서스가 단단한 척 하려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눌러놓고 타면은 제법 높은 속도에서도 안정적으로 탈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에쿠스 리무진 모델이 전장이 길고 휠베이스가 길어서, 그리고 무게가 무거워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나가는 특성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주행할 때 핸들은 상당히 가벼운데
제가 출퇴근할 때 타는 스파크보다도 핸들 움직임이 더 가볍습니다. 한 손가락으로 유턴을 시킬 수가 있을 정도인데, 그래서 이런 특성들,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면 그거 대비해서는 고속에서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패밀리카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이 차량은 패밀리카로서 상당히 잠재력을 가진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앞좌석에 얼마나 덩치가 큰 사람이 타든 간에 뒷좌석에 있는 2열에 있는 승객들이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세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도 공간을 가지려면 이제 카니발 이상급을 타야 되는데, 카니발 같은 차량은 또 2열 승차감이 좀 아쉬운 면이 있고, 아무래도 이 세단하고 승차감을 비교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세단이면서 이 정도 공간을 갖는 거의 유일한 차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같으면은 중고 시세도 매우 낮아져서 거의 몇백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아무리 상태가 좋은 차도 몇백만 원에 살 수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매력이 있다는 거죠. 단 이제 출고 당시에는 상당히 플래그십 세단이었기 때문에 부품 가격 자체가 뭐 아주 싸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뭐 유의를 하시고 충분히 상태가 좋은 차량으로 가져오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새는 세컨카로 뭐 오피러스나 아니면은 에쿠스 같은 차를 세컨으로 드리고 싶어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각진 차량, 클래식한 차량을 또 선호하는 분위기가 좀 있다 보니까 차쟁이 분들이 또 세컨카를 이런 차로 가져오시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다음 영상으로는 제가 1년 동안 타면서 어떤 비용이 어떻게 소모가 됐는지를 간략하게 이제 리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가 그리고 트렁크가 매우 넓어서 웬만한 짐을 다 때려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골프백부터 해서 그 높이만 낮다 뿐이지 SUV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짐이, SUV보다 훨씬 넓은 공간으로 많은 짐이 들어갑니다. 최근에 그 그러니까 현대나 제네시스의 차량은 전부 후륜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나 트렁크가 차체 크기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쿠스의 경우에는 현대의 마지막 전륜 플래그십 세단이다 보니까 공간을 원하는 대로 뽑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이든 트렁크 공간이든 그냥 원하는 대로 원 없이 뽑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간에 한 맺힌 사람들 마냥 이 공간을 뽑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의 성능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일단 페이스리프트 이후에 가쿠스는 람다 엔진이죠. V6 3.3, 3.8 그리고 V형 8기통에 4.5 시그마 엔진을 탑재한 이렇게 세 가지 라인업으로 구성이 돼 있었죠. 그 중에서 이 차가 중간인 V6 3.8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는데, 스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람다 엔진이 마력과 토크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급가속을 해보시면 제로백은 약 8초에서 9초 정도, 2톤 가까운 무게를 고려했을 때 상당히 빠른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죠. 대신에 얻은 것이 있으면 잃은 것도 당연히 있듯이 연비가 너무 안 좋습니다. 연비가 이 차는 산소 센서나 뭐 웬만한 소모품은 다 교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 주행 시에는 4km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뭐 3점대 초반, 뭐 단거리를 가면 2점대까지도 본 적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이후에 구입한 카이엔 같은 차량을 봐도 오히려 연비가 좋다라고 느껴졌을 정도로 연비가 정말 이 차는 무지막지합니다. 대신에 무거운 무게 덕분에 이제 고속 주행 시에는 탄력 주행을 하면 8에서 9, 잘 타면 10km, 11km까지도 발 컨트롤을 잘하면 탈 수도 있는 그런 차종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차를 가지고 이제 출퇴근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 차의 길이나 사이즈 같은 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름값이 너무 문제라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출퇴근용 스파크를 새로 드리게 됐습니다. 물론 뭐 당시에 연비 생각하고 다니던 차가 아니다 보니까 경량화에 목을 매던 차도 아니기 때문에 연비에 민감하시면서 데일리로 차를 타셔야 되는 분이면 이 차는 좀 추천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주말에만 뭐 가족들하고 여행을 갈 때 타신다, 이런 분들은 이 차만큼 더 적합한 차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 가치에 대해서도 가끔 여쭤보시는 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차가 개인적으로는 그 에쿠스 리무진이 점점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긴 한데, 현 시점에서 소장 가치를 논하기보다는 그냥 이 정도로 가격이 떨어졌으면 한 번쯤은 경험해볼 만한 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길이가 예전 같으면은 길이가 길어서 부담스러웠다고 하겠는데, 지금 같으면 G90 일반 G90보다도 길이가 짧고 폭도 더 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같이 뭐 팰리세이드니 G90이니
카니발이니에서 점점 사이즈가 커지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컴팩트한 리무진이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쿠스는 의자가 상당히 편합니다. 2009년 이후에 출시된 신형 에쿠스를 타보면 오히려 이 구형 에쿠스 의자가 훨씬 편해서, 그래서 신형 에쿠스 오너분들 중에서는 이 구형 에쿠스 의자를 어떻게 옮겨달 수 없느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시트가 매우 편안하고 안락함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됐는지 여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그 사람을 감싸주는 그 소파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2008년 당시에는 많지 않았던 그 키리스고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는데, 키를 가지고 도어를 터치하면 도어락이 자동으로 풀리고, 그리고 그 키를 꽂아서 시동을 걸어도 되지만 키를 꽂지 않고 소지만 하고 있는 상태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시동을 걸면 시동이 걸리게끔 키리스고 기능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뭐 그 당시 S클래스가 가지고 있던 소프트 클로징 기능 이런 것까지는 아직 탑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이 당시 대형 차량답게 시거잭과 잿더리가 좌우로 하나씩 있습니다. 이거는 체어맨도 마찬가지인데 이 당시에는 상당히 그 담배를 태우는 것이 관대했던 사회 분위기를 이제 짐작할 수가 있겠죠. 엔진은 람다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데 뭐 특별히 어렵거나 부품 수급이 어렵거나 정비하기 어려운 엔진도 아니고 동네 카센터 가면 다 만질 수 있는 그런 엔진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탑재가 많이 됐기 때문에 현재 2024년 기준으로도 부품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엔진입니다. 물론 엔진 부품 말고 이제 일반 부품들은 하나씩 이제 재고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씩 생기고, 특히 최근에 리어 트레일링암, 그러니까 오피러스하고 에쿠스의 그 리어 트레일링암이 재고가 없어서 단산이 돼서 한번 문제가 됐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현대에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안 써주는 게 상당히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거랑은 별개로 구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다른 대안이 많이 있습니다. 뭐 중고품, 제조품이나 아니면은 파이프를 깎아서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특별히 전자장치가 아니다 보니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긴 하는데, 이 메이커 측의 대응은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리어 트레일링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리어 트레일링암 뒷바퀴 쪽에 들어가는 리어 트레일링암이 부식이 되는 것이 약간 고질병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용 환경에 따라서 이제 물을 많이 접하는 사용 환경의 경우에는 리어 트레일링암에 고인 물이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상 그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축적이 되면 녹이 발생하고 구멍이 뚫리고, 그러다 보면 파손이 돼서 바퀴가 아예 뭐 뒤쪽으로 붙어버리는, 그래서 주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기도 하거든요. 기계적으로는 뭐 상당히 튼튼한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에쿠스 같이 나온 지 한 15, 16년 지난 차들은 웬만한 고질병들은 이미 한번 거쳐가신 분들이 다 한번 손을 써놓고 솔루션을 개발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팔린 차들은 그 선배들이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편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차량 교체가 잦은 편인데 이 에쿠스의 경우에는 1년 넘게 가지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던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에쿠스 리무진 같은 시도가 없었으면 지금의 뭐 G80, G90 같은 제네시스도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대형차를 만드는 것도 다 경험과 시행착오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2008년도면 이미 벤츠에서는 W221 S클래스가 이미 절찬리에 몇 년째 판매되고 있을 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W221 같은 차와 이 구형 에쿠스를 비교하자면 참 안타까울 정도로 이제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수준이지만, 근데 이런 에쿠스 리무진 같은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G80, G90 같은 나름 괜찮은 차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리고 꼭 어떤 뭐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리무진이라는 차종은 가족용으로 쓰기에 매우 좋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 에쿠스 리무진 같이 가격이 매우 낮아진 상태에서는 한 번쯤 타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